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자유의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자유의지냐? 제가 지금 막 깨어났다는 느낌이 화면을 보니까 바로 드네요. 오늘은 4월 27일, 2021년 4월 27일입니다. 그리고 9시 7분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보험사하고 계속 저기를 하고 또 뭐 병원 저기 그게 다 9시에서 6시 그때 주로 하기 때문에 자는 시간을 조절을 어떻게든 하고 있어요. 계속 어, 치료받기 전에 보험사 일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해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방금 문자가 왔거든요. 그런 거를 바로바로 이제 제가 문자나 연락이 올 때 바로 대응을 하고 해서 어차피 실비보험에서 입원 통원 치료에서 한도액이 있고 또 면책 기간이 있고 해서 못 받는 게 많지만 그거라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도 좀 챙겨서 받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죠. 근데 많이 못 받네요. 그러니까는 그 치과 계통은 아예 그냥 어떤 질환군 코드로 시작을 해도 아예 못 받게 약관이 되어 있고 한방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근데 왜 자유의지냐? 사람이 그 24시간에 딱 맞게 되어 있질 않아요. 대체로 24시간 주기 하루 주기에 맞게 되어 있지만은 생체 그 시계가 살짝 그 길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어도 평소에도 제가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평소에도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천은 어려운 일이다. 늘 마음으로는 새끼 잘 먹고 잘 자고 활동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건강할 때도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지금은 더 막 아주 힘들죠.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가 맞나? 이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우리가 이 어떤 거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자유의지하고 같이 묶일 수 있는 키워드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결정론. 자유의지 없다. 결정론. 자유의지와 결정론 하면은 교양 수준에서 들었던 예전에 이렇게 공부했던 그런 거에서는 중세 신학 그리고 스피노자 같은 뭐 스피노자가 됐건 아니면 뭐 스토아파가 됐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스피노자는 이제 자유의지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결정론이냐? 그것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그걸 좀 볼 거예요. 몇 키워드 자유의지, 결정론, 운명론. 운명론과 결정론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거든요. 그리고 자유의지, 강제 이것도 달라요. 또 뭐 자유의지에 대해서 차원을 달리해서 1차, 2차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랄까? 이걸 가지고 파악하는 방식도 있는데 복잡하죠 너무. 우선은 제가 이제 그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중세의 기독교 신학에서는 자유의지를 인정을 하고 그것이 그 기독교의 골격을 이루는 아주 위대한 신학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신자고 아니고를 떠나서 예, 성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 신학적으로 참 위대하다. 철학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허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위대하다. 이게 어떤 면에서 위대하다고 하냐면은 그 이전의 종교, 그 유일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릴리전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종교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방향을 잡아갈 때 그 앞전 상황에서는
페르시아나 힌디 쪽에 그 여러 신들, 다신, 그리고 단신으로 갈 때 선악,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힌디 쪽은 굉장히 또 슬기롭게 그것을 또 한 차원 높였죠. 생활 문화로서. 아바타의 그 평화로운 문화로. 그리고 거기에서는 불교 같은 또 그런 것도 출연을 했고, 물론 거기에서 성행하진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곳으로 이제 왔지만, 있긴 있습니다. 한 수백만 명이 있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적은 숫자죠. 인도 인구가 있으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선과 악을 딱 나누는 페르시아적인 그 아우라마즈다, 아수라백작, 조로아스교적인 것이 다 팽배해 있었는데 선신 악신이 늘 그 대결이 있었는데 엔젤, 세이튼 요 대결이 있었는데 그것을 플로티너스의 일자 요출, 신플라톤주의를 받아들여서 아주 그, 그 형이상학적으로 한 단계 높여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근데 이때 그러니까 선과학으로 우리나라 기독교는 선과학으로 나누는 걸 잘해요. 그 천년 동안 그 분들이 만들어낸 거는 선과학은 나뉘는 게 아니라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의 결여, 빛이 이제 아주 위쪽에서부터 그 다음 내려와서 이런 누스, 그 다음 이제 점점 이런 몸에 이런 프레쉬에 해당되는 거나 이런 세상에 대한 걸로 이렇게 일자가 유출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 딱 구별되는 그런 조로아스터교적인 그게 아니고 배화교적인 그게 아니고 악의 결여. 근데 왜 악의 결여? 거기에 바로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 가지고 선하거나 선이 결여된 악, 빛의 결여를 악으로 보거든요. 빛이 일자 유출이 빛으로 이렇게 작은 제가 요한복음 할 때 로고스 빛 이거 말씀을 드렸었죠. 빛이 결여가 되면 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자르듯이 선신 악신이 싸우는 그런 차원의 그런 수준의 종교에서 탈피를 해버리는 거죠. 아퀴나스나 어거스틴에서부터 아퀴나스까지는 그걸 탈피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양반은 두 선생님은 다 자유의지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의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에 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걸 향유와 사용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요. 향유 위쪽으로 헌신하는 거에 가까운 것을 향유라고 표현하고 종교를 가지고 전쟁의 수단으로 사이로 이 방패 콘스탄티노스의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성전 그거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 전쟁이었거든요. 아쇼카 대왕이랑 달라요. 그것도 나중에 그것도 다운 받아놨으니까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근데 오늘은 와 내가 자유의지밖에 얘기를 못했는데 10분 다 돼가네. 그 자유의지의 반대를 처음에 이제 철학적으로 생각을 할 때 뭐라고 볼 수 있을까? 결정론일까? 결정론? 그렇게 많이 대립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전 그 생각에서는 고대에서부터 근대까지 그 흐름이 계속 있었지 한편으로. 근데 이제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결정론이냐? 그럼 결정론이랑 운명론이랑은 같으냐? 결정되었으면 뒤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스피노자의 그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생산적이거든요. 현대 철학에서 거기에서부터 소스를 많이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생산적 욕망을 긍정하는 현대 철학에서 68 이후에 나온 한 반, 한 반세기 정도 이후에 나온 철학 우리가 살고 있는 은연중에 이렇게 우리한테 들어차 있는 현대적인 그런 욕망에 대한
세속적인 긍정 이런 것들이 그런 영향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의지의 반대말이 결정론이냐 하면은 결정론이라는 건 인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과가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근거율적인 그런 결정론이에요. 근데 그 결정론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거예요, 사실. 자유의지에 의해서 뭘 뒤바꾸고 순리를 뒤바꾸고 뭐 그럴 수 없다라는 의미가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운명론은 아니야. 운명론은 아무것도 뒤바꿀 수 없고 뭘 하면 좋을까? 내 운명에 정해진 대로 무조건 가게 되어 있다 이건데 결정론은 운명론은 현재도 중요하지 않은 거야. 어차피 다 결정되어 있는 거야. 결정이라고 하면 되지. 운명 지어 있는 거야. 운명이 지어져 있는 거고 결정론은 현재에 따른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럼 결정론이랑 자유의지랑 꼭 양립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운명론과 결정론의 차이가 현재에 있거든.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으면은 그냥 운명론인 거야.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인이 나중에 과로 맺힌다는 것은 결정론 얘기긴 하지만 이게 자유의지랑 그러면은 양립 못할 바가 없잖아. 내 자유의지로 지금 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흉 같은 철학자, 이 근대 철학을 세우자마자 다 빠개버렸던 흉 같은 철학자는 이 문제도 천착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립이 가능한 건가 안 한 건가, 양립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러면 이 사람도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독한 회의주의자거든요. 우리가 교과서나 이 교양 수준에서 회의주의 하면은 데카르트가 떠오르잖아요. 데카르트는 회의를 써서 이제 생각하는 내가 이제 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분은 인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자유의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정말 회의에 끝까지 가는 아주 어 뭐랄까 현대적인 그 방법이라든지 그 감각 그런 것에 시초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니체와 같은. 그래서 이제 감각에 대한 것, 지각에 대한 것 이것도 엉성하기 짝이 없고 믿을 수 없고 이렇게 되지만 경험론 그런 영국의 경험론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양립이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하다 보면 계속 수렁에 빠지는 거야. 왜냐면 생각을 정말 집요하게 끝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제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지금 청소를 매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잘 안 바뀌어요. 약간 해봤자. 근데 내가 청소를 막 하려고 하는 순간에 엄마가 청소 좀 해라 이렇게 하면은 아 엄마 내가 그러면 막 이제 내가 지금 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걸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하려고 했다가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청소를 예를 들어서 한 30분을 마침 딱 했어. 딱 하자마자 방문이 열리면서 엄마가 청소 좀 해라 이랬어. 방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봐보세요. 내가 청소를 했지만 강제에 의해서 한 거랑 동급으로 묶어줘. 흉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거기에는 강제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한 거면은 결정론이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내가 청소를 해서 약간 바뀌었으니까 약간 이제 한 달 내에 이걸 싹 바꿔놓을 겁니다. 깨끗하게. 그러나 흉 입장에서는 이것도 어차피 강제에 의한 거라고 보는 거죠. 내가 혹시 몰랐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해체적인 데가 있어요. 이게 고대의 고대의 헬레니즘 시기의 그 철학의 흐름이 되게 해체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니컬하고 그 견유학파라든지 이렇게 막
그 통속에서 이렇게 하고 막 길거리에서 막 자유행위하고 막 그랬던 그 양반. 그리고 또 요 현대에도 그런 해체 그게 있고. 근데 그 해체 이후에 재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죠. 니체가 큰 방향을 제시하고 또 현대 철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금 이제 현대적인 방식으로 다시 올려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미시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접근으로 새롭게 생각을 전개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양반이 어쨌든 그런 해체를 해나가. 그러니까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의지와 결정론 사이에 강제성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니까는 이게 또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떤 방식까지 가냐면은 1차 욕구랑 2차 욕구가 있다는 거야. 나 1차 욕구는 이게 아무리 지저분해도 내가 좀 힘들기 때문에 안 치운다. 나 그냥 누워있을 거다. 1차 욕구야. 2차 욕구는 그렇긴 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루틴으로서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목 재활용 배출일 날 내고 일반 쓰레기는 이제 밤에 그냥 내면 되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2차 욕구라는 거야. 그리고 그 2차 욕구가 자유의지다 라고 보는 그런 또 이제 그런 철학적 시각이 있어요. 그것도 수긍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도 보고 이런 관점으로도 보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자유의지 하면은 이제 저 같은 일반인이 이렇게 바로 생각나는 것은 중세 기독교 신학에서 자유의지를 인정했다. 빛의 결여는 바로 자유의지의 남용 때문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스피노자는 안 가겠습니다. 복잡하니까. 그리고 슘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지의 반대가 결정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양립 가능하다. 양립 가능한 쪽으로 가다가 가고 하다 보니까는 또 끝까지 파고드니까는 다시 해체가 되는 거야. 뭐냐? 강제에 의한 것은 자유의지냐? 이게 복잡한 거지. 일단 어쨌든 자유의지하고 운명론하고는 갈리는 거예요. 운명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근현대로 넘어오면서는 새롭게 드는 생각이 드는 어떤 마음 그 자체가 자유의지가 아니라 1차적인 거에서 하나 더 올라가서 난 그냥 누워 있을 거야. 이게 자유의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이거 하루의 루틴으로 청소를 조금 하고 그리고 책을 조금 읽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책 보여드린 적 있죠? 오늘도 저 좀 읽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읽고 뭔가 좀 생각하고 노동처럼 이걸 뭘 하자. 이런 2차적인 욕구가 자유의지라는 거지. 이 자유의지가 되게 힘든 거야. 뒤지게 힘든 거예요, 이거는. 엄마가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청소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처럼. 근데 나는 내가 자유의지로 청소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늘 압박을 받고 있는 강제성 속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자유의지에서 뭔가 그 하루에 몸도 움직이고 해야 될 보험 처리할 것도 하고 이런 것도 기록을 남기면서 나를 자극하려고 하는 게 또 내 자유의지 같지만 1차적인 걸 넘어서 2차적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것도 나는 꼭 회복을 할 것이고 회복하고 나서 내가 뭔가 일을 하려면은 몸 상태나 이런 이제 지적으로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뭔가를 일을 해야 될 때를 위해서 대비를 해놔야지 하는 또 강제적인 게 압박이 있는 건 또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늘 자유의지를 둘러싼 여러 그 아까 말했던 키워드나 생각들이 늘 철학적으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랑 관련해서 신경과학에서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것도 전 채널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아주 현대적인 부분까지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했네. 20분 가까이 했네. 이렇게 제 자유의지로 노동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